자, 이번에는 공수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국민들의 전화 통화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통신자료 조회라고 해서 살펴봤는데 최근에 드러난 것은 최소한 기자 3명에 대해서는 통신자료의 세부 내역까지 상세하게 탈탈 털어서 보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자, 상대방 휴대전화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통화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 동안 길이로 했는지,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면 문자 메시지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뭔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탈탈 털어간 것입니다. 공수처가. 자, 이렇게 상세하게 털어가면은 기자가 통화했던 사람이 누구, 다시 말해서 취재원들, 그리고 제보자, 이 사람이 누군지 기자의 취재 활동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공수처가 자기들이 꺼리는 정보들이 어떻게 누구한테서 흘러나갔는지를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서를 여기서 잡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수처가 아니라 공포처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회라는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공포감만을 심어주는 무차별적인 민간인 사찰까지 감행하는 공포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에서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사회를 한 손 안에 들여다보면서 감시하고 모든 권력을 통제 조종해 나가는 빅브라더, 이것이 생각납니다. 바로 공수처가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에서의 빅브라더 행세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이 공수처가 털어간 기자가 최소 3명이라고 했는데 TV조선 기자 2명, 중앙일보 기자 1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아예 영장까지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비리입니다. 그런데 기자는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무엇을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법원을 속였든지 아니면은 법원이 대충 보고 대충 발급을 해주셨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쨌든 그 기자 3명에 대해서 정식 영장까지 발부받아 가지고 탈탈 털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들이 어떤 보도를 했느냐, 지난번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지금은 서울중앙고검으로 갔죠. 그런데 중앙지검장 시절에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때 공수처에서 관용차를 내줘가지고 뒷골목에서 차를 갈아타고 공수처에 들어갔고 수사 기록도 제대로 안 남기고 하는 이른바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것, 그 CCTV 화면으로 잘 드러나고 여러분도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면들을 특정 보도했던 기자, 그 2 기자, 그리고 중앙일보까지 해서 3 기자에 대해서 지금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서 탈탈 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자뿐만이 아니라 기자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 민간인까지 털어간 겁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해라는 것이, 수사하라는 공수처가 왜 이렇게 기자의 가족까지, 민간인까지 뒷조사를 해야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수처로부터 뒷조사를 당한 사람은 지금 200여 명, 300여 차례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자들은 언론사가 22개 언론사에 약 120여 명 정도의 기자가 이렇게 조회를 당하고 언론 사찰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심지어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신 기자들의
통신 내역까지 뒤져본 겁니다. 외신 기자들까지.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요,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언론 탄압국이다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언론 탄압국으로 다시 오명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을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자기들 조회당했는데 내용도 모르겠고 두렵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냐? 라면서 자신들의 공포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할 때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실 겁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만들어낸 기구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 제1호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 실행을 위해서 재작년 가을이죠. 재작년 12월 달에 민주당이 정의당 등 여러 군소정당 합해가지고 1+4라고, 1+4라고 했죠. 그런 1+4라는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이름은 검찰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사실은 검찰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원래 권력 후반기로 가면은 권력 내부의 문제점들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이 같은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해서 기존의 검찰로부터 권력 감시 기능을 뽑아가지고 공수처라는 충경기구를 별도의 특별기구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감시 기능을 몰아주고 그 공수처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럼으로써 권력 비리를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계산하에 이 공수처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공수처가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은요, 공수처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보된 접수 건수로는 2,59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 이 중에서 24건이 이게 문제가 되겠다라고 해서 입건을 하는데, 이 24건 가운데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사건이 무려 4건입니다. 이 24건도 크게 보면은 한 12건 정도로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 중에서도 4건이 바로 윤석열 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아니라 이거는 윤수처입니다. 윤석열 후보 비리 수사처를 자처하는 게 바로 지금의 공수처 모습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잡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와 연결고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손준성 검사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그 손준성 검사를 잡기 위해서 기를 썼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체포영장을 1번, 구속영장을 2번, 이렇게 3번의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만큼 공수처가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죠. 법원에서 아무리 봐도 영장을 발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각을 한 것입니다. 또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김웅 의원이 등장했었죠. 그 김웅 의원도 잡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죠. 김웅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법원은 이 압수수색 절차가 잘못됐다, 위법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압수수색 물품은 증거로서의 효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수처가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망신 또 하나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검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대검 관계자가 야, 절차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자, 우리 압수수색 안 했던 것으로 하자. 이게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 지금의 공수처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공포처 윤석열 후보만을 노리고 있는 윤수처 행패를 부린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허무 개그도 아니고 뭡니까? 공수처의 대한민국 공수처의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장은 우리는 아마추어입니다. 별 희한한 얘기까지 다 하고 있죠. 공수처의 2인자 처장이 있고 그 밑에가 차장이죠. 여인국 차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선대위 국회의원하고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다가 그만 이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기대하기가 힘든 명백한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예 중립성은 내다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공수처에 의해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그 근본에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고 문재인 정권하의 현 상황입니다. 민주당 정권하의 현 상황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수처 당연히 폐지돼야 되겠죠. 없어져야 될 공수처입니다. 아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제1호 기관이 공수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장은 지금까지 해온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국민에게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도 민주주의를 말하려면 언론 자유를 말하려면 공수처의 이 같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공수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언론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공수처 니네들은 뭐가 잘못됐다. 라는 이런 입장들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좀 더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